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전 세계 식량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용유값 급등에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도 밀 수출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밀가루 값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식량 경제 위기, 국내에 미치는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밀가루 값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밀 수출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가뜩이나 올랐는데 더 오를 조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 밀 가격은 이미 작년부터 이제 크게 올랐었고요. 예. 우리가 크게 살펴볼 게 국제 밀 가격이 있고 우리나라 국내 밀 가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 밀 가격만 좀 보면 수입 가격으로 봐야 되겠죠. 작년 대비 1년 만에 거의 한 3월 기준으로는 40%, 5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4월에 잠깐 좀 주춤했었는데 이번에 인도가 전격적으로 수출 금지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밀 가격이 꿈틀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인도에서 밀을 수입하는 국가는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전반적인 총량에서 공급이 줄어들다 보면은 국내 밀가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밀 같은 경우에 생산량으로 이제 순위를 매길 수가 있고요. 수출량으로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인도는 생산량으로는 2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자국민이 먹죠. 소화를 하니까 수출 국가로 따지면 인도의 순위는 한 8위 정도가 되고요. 수출 쪽 레벨로만 보면 실은 1, 2위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에 연루된 것이고 그다음이 호주, 캐나다,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그동안 밀을 수입해 왔느냐? 미국에서 역시 마냥 많이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는 한 8위, 9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국도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했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거의 20년 내에 이상 가뭄이 들고 있어서 올해 작년에도 안 좋았고요. 올해 작황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의 밀 수출 금지가 당장 우리나라 여파는 아니더라도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빠졌죠. 인도도 빠지게 되면 근데 이 와중에 미국과 캐나다의 작황이 안 좋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미 덮친 데 또 엎쳤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 있고 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중단하면서 식용유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치킨은 뭘로 튀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식용유는 이미 대란이 왔습니다. 현실화가 됐었고요. 식용유를 구성한다고 하는 식용유 큰 틀에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 씨유 싹 다 올랐고 마지막 팜유까지도 인도네시아 수출 금지로 다 올라서 이미 식용유는 창고당 제한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밀도 아직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특히 작황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여파는 바로 여름쯤에는 그보다 더 빨리 현실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좀 낙관하는 것보다는 좀 과하게 걱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그러니까 1인당 그 식용유도 2통으로 제한한다, 구입 제한한다. 지금 국내 창고형 매장 같은 경우에 그런 방침들도 있었는데 이런 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식용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제 가장 생활 물가라든가 또 바로바로 먹거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팜유입니다. 팜유가 일단 가게 하시는 분들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금지를 했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말레이시아 팜유라는 또 하나의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번에 대란도 일어나고 사재기 대란도 났지만 결과적으로 좀 풀릴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또 바꿔 생각해 보면 말레이시아까지 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문제가 절대 안 풀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남미 쪽에서 실은 작황이 안 좋아한 그런 영향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한 번 더 이어지게 된다면은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포도 씨유 싹 다 제 생각에는 가격이 떨어지긴 좀 힘들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밀가루까지 겹쳤다? 이러면 웬만한 가게들 또 식품, 먹거리 가격은 대폭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전 세계 식량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 경제에 좀 보자면은 물가는 오르고 또 고환율, 고금리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건 아니냐 이거 폭풍전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국내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소비 쪽, 심리 쪽은 좀 풀린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묶여 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 폐지되면서 카드 좀 쓰고요. 백화점에도 많이 가시고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조금 장사할 맛 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퍼펙트 스톰이 같이 불어오는 겁니다.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인 건데 그러면 자영업자 내수 경기도 바로 직격탄이죠. 예. 뭐 가령 고환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마진을 못 맞추겠고요. 고물가가 되면 이런 거죠. 한 15,000원이면은 그래도 지갑 열고 썼던 소비자가 예. 18,000원, 2만 원이 되면 이제 안 사 먹겠죠.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서 기대를 하는 이 장사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어제 오늘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이창용 하는 총재가 무슨 얘기를 꺼냈냐 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도 빅스텝 예. 뭐 0.5%포인트 인상,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 강력한 금리 인상도 또 시사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피지도 못하고 예. 이 꺾일 수가 있는 대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시정연설하기도 했는데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언급은 하긴 했는데 우리 정부로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유통 쪽을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통 마진이라도 좀 거품도 빼고 또 하나가 이렇게 먹거리 쪽에서 이 가격 급등이 나올 때는 거의 사재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 패턴을 봤을 때요. 예.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오르는데 또 불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유통 쪽에서 이런 사재기 쪽에 좀 영을 세워서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빨리 좀 원자재 수급 확보입니다. 여기가 다 해외발 먹거리들이 있고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속속 자원의 무기화가 되잖아요. 네. 이게 커지게 되면 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정부가 국내 또 해외로 팀을 좀 나눠서 물가 안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응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